자, 오늘은 계약의 해지와 해지를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지와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 의사 표시입니다. 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해지와 해지의 구별은 해지는 장래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해지는 과거에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개사에서는 계약 해제를 많이 하죠. 자, 우유나 신문, 정기적인 구독 행위를 장래에 중단시킬 때는, 장래 효력을 발생시킬 때는 계약의 해지라 그럽니다. 자, 계약의 해지와 해제는 소급효가 있냐 없냐의 차이를만 말할 뿐 모든 법적 효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해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계약의 해지와 해제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또는 상대방의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래서 단독 의사표시라 이겁니다. 자, 해제와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와 해제는 된 후에는 함부로 임의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자, 이거 중요하죠. 자, 해제와 해지는 일반적으로 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자, 도달됐다는 것을 전제로, 도달 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되죠. 자, 근데 도달 전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도달 전에는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별다른 문장이 없을 때는 의사표시의 효과로서 해제와 해지도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철회할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도달을 전제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달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이행지체와 해제죠. 항상 해제는 이행지체 또는 채무 불이행, 그다음에 이행불능 이런 요건이 있을 때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죠. 상대방 일방이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장을 먼저 하고 최고를 먼저 하고 나서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해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우리가 준법률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자, 최고와 통지는 관념의 통지든 또는 의사의 통지든 구별하지 말고 통지와 해제는 준법률 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최고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최고의 법률적 성질은 준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를 하고 나서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죠. 자,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답니다. 이게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데 굳이 최고장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정기행위와 해제가 있습니다. 자, 정기행위는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효과가 아무렇게나 발생될 수 없는 것, 어떤 경우도 효과가 발생될 수 없는 계약을 정기행위라 그럽니다. 반드시 시간 내 이행을 완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을 정기행위라 그럽니다. 자, 시간 내 이행을 해야지만 계약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종류를 정기행위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을 정기행위라 그럽니다. 자, 그럴 때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최고장을 굳이 보내지 않고 바로 의사표시만으로도 정기행위를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내, 그 시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던 계약은 최고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기행위 불이행, 그러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죠. 자, 이런 것을 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행불능과 해제도 있죠. 이행불능은 상대방 일방이 나에게 절대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됐을 때 그때도 굳이 해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경우여야 됩니다.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것은 위험 부담의 논리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 준 것만 반환하면 되죠. 자, 받은 것만 반환은 부당이득만 반환하면 되지 별도로 해제 손해배상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은. 그래서 귀책 사유가 없는 이행 불능인지 귀책 사유가 있는 이행 불능인지 반드시 구별하고
해라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될 때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럴 때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해제와 해지는 불가분성입니다.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각각 개별로 나눌 수가 없다 이거죠. 자, 통으로 전체 계약을 위해서 전체 당사자에게 모든 당사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랍니다. 이쪽이 여러 명이든 상대방이 여러 명이든 우리가 여러 명이든 상대방이 여러 명이든 여러 명 수인이 계약에 참여했을 때는 자, 해제나 해지는 그 수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제 일방이든 쌍방이든 여러 명이다 수인일 때는 그 수인에 대하여 또는 전원에 대하여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자, 모두 해제권을 발송해야 효력이 있다.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자, 일방한테만 해제권을 발송하면 해제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여러 명이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발송해야 됩니다. 해제를 해야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전항의 경우에 또 해제와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할 때입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중에 해제권자 한 명이 해제권을 소멸할 때는 다른 해제권자는 해제권을 또 행사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죠. 그래서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할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해버립니다. 해제권이 한 명이 해제권을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해제권을 소멸한다. 그리고 일방이나 쌍방, 일방이나 상대방의 여러 명일 때는 자,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여러 명 하면 전원 이렇게 반드시 단순함기를 가셔야 됩니다. 그럼 해제권이 한 명이 소멸하면 모든 사람도 해제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당연히 원상회복을 해제하겠죠.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면 자,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원상회복할 때 반드시 이자를 가산해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도 동시행 관계가 있다 이러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반환할 원상회복 금지일 때는 이자가 포함되면 이자도 가산해서 줘야 됩니다. 왜? 원상회복할 때 그 돈은 근거가 없는 돈이 되죠. 해제가 됐으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근거가 없는 돈, 부당 이득은 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한 발생한 이자도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도 가산해서 주는 게 원칙이다. 자, 기계적으로 원상회복할 때 반드시 이자를 가산해서 주는 게 원칙이다. 반드시 가야 되죠. 자, 이자를 가산해서 줍니다. 원상회복은 동시행 관계도 성립하고. 자, 그리고 항상 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자, 해지라는 것은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발생된 겁니다. 해지는 소급표가 없고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다. 이렇게 가점되죠. 해지는 신문이나 우유 배달을 중단시키는 거, 지금부터 우유를 중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해지권, 그다음에 과거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해제권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하고 나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계약의 해제와 해지권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원상회복할 때는 자, 어떤 것을 한다? 이자를 가산해서 준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손해를 청구한다?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를 청구합니다.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말합니다. 계약을 했을 때 이행할 수 있는 그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다. 그래서 이행의 이익에 대해서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무슨 손해? 이행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절대 신뢰이익이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에 한정한다 하면 무조건 틀리죠. 이행이익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답니다.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아주 불안하겠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내서 해제권을 할래?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최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제 플러스 의사표시, 해제권자만이 최고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해제를 당할 수 있는 상대방도 해제권을 행사할래?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최고를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했답니다.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제 해제권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해제권자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 여부를 최고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해제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해제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채권자의 해제권자가 고의 과실로 어떤 계약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 또는 반환할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훼손했다 이거죠. 해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했을 때는 그 종류의 물건을 변경할 때 해제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리고 가공이나 개조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이 됐답니다. 해제권자가 임의로 가공이나 변경을 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졌답니다. 그럴 때는 해제권은 소멸하겠죠. 이럴 때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훼손으로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이론을 다시 종합적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해제와 해지 이론입니다. 해제는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건 계약금 해제가 있어요. 계약금 해제는 별도로 단독 문제입니다. 중개사 시험에. 중개사를 시험 공부하시고자 하신 분은 계약금 해제는 반드시 문제를 맞힌다고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해제는 종된 계약, 요물 계약이죠.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이행의 착수 전에 할 수 있는 거죠. 이행의 착수 전에 계약금 해제를 하는데 이 계약금 해제는 종된 계약, 요물 계약이고 이 계약금 해제는 이행의 착수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든가 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 딱 나오면 원상회복 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이론이 없죠. 그러니까 이자로 가산할 필요가 없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그냥 계약금 포기하든지 배액을 주든지 그런 걸로 다 퉁치는 것을 계약금 해제라 그럽니다. 계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들어오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게 계약금 해제죠. 그 다음에 합의 해제가 있습니다. 합의 해제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합의 해제는 단독 의사표시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상대방하고 합의할 것을 약정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으로 갑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원상회복만 해주면 됩니다. 원상회복할 때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이자를 절대 가산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제죠. 중개사 시험은 이게 시험제입니다. 합의 해제일 때 원상회복하는데 이자를 별도로 가산해서 준다.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그냥 원금만 준다. 그 개념으로 갑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으로서 원상회복 시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게 합의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의 유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약정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계약의 해제,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는 법정 해제 또는 특약에 의한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해제하는 약정 해제를 말합니다. 특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해제하는 약정 해제가 있고 법률의 조항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동되는 해제권, 법정 해제를 우리가 계약 해제라 그럽니다. 여기서 계약 해제는 단독 의사 표시죠. 상대방 있는. 그래서 약정 해제나 법정 해제는 원상 회복 시 반드시 이자를 포함한다고 그럽니다.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 계약 해제는 원상 회복 시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한다.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영향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거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다음 이 손해배상은 이 손해는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를 우리가 계약 해제라고 일반적으로 칭한다. 그렇죠? 반드시 합의 해제라는 문장이 딱 뜨면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해제하기 때문에 별도로 원상 회복할 때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도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계약금 해제는 이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해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일반 해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법정 해제권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없답니다.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법정 해제권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약정 해제권을 특약으로 어떤 조건으로 해서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법정 요건이 달성되면 또 법정 해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약의 해제 논의를 하면 계약금 해제에 있는 이행의 착수 전에도 약정 해제할 수 있고 법정 해제할 수 있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계약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 전부 다 요건에 해당하면 전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쉽게. 해제의 성질입니다. 계약의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소급해서 무효로 갑니다. 계약의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로 가고 계약의 해지는요. 그 계약 해지 의사 표시할 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해지는 소급표가 없고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가면 되죠. 자, 해제도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자, 근데 유일하게 발신주의가 있죠. 중개사 시험에. 자, 어떤 겁니까? 자,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만 발신주의다. 발신, 말을 표명할 때, 발송할 때 소급에서 효과가 달성됩니다. 자, 그래서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다른 의사표시는 모든 게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죠? 격지자 간의 승낙은 격지자 간의 승낙이어도 승낙 기간 안에 도달될 것을 전제로 하죠. 일단은 계약이 성립돼야 되니까. 그래서 승낙 기간에 도달될 것을 전제로 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해제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도달하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자유롭게 철회가 안 됩니다. 해제와 해제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이 문장으로 가야 되죠. 자, 그다음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해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도 주계약, 주된 내용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거지 부대적인, 부수적인 의무로 해제권을 발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문에 부수적인 내용이 나오면 부수적인 계약 내용으로는 동시행 항변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계약 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부수적인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제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나오죠. 자,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유자 중 한 명은 자기 지분으로 참여했겠죠. 공유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문장입니다. 자, 공유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모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공유자 자신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원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를 해야겠죠. 자, 근데 자기 자신의 지분은 자기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으로는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자, 갑의 귀책 사유로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제한 을이 갑의 귀책 사유니까 갑의 귀책 사유로 을이 해제권을 발동했답니다. 을이 해제권을 발동한 을이 또 다시 갑에게 이행 청구를 구하는 이중적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제권을 발동하면 이행 청구를 요구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을이 이행 청구를 발동하고 그리고 나서 해제권도 발동했다. 해제를 하고 나서 다시 이행 청구를 말했을 때는 상대방 갑은 그냥 해제권만 주장해도 되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리자가 두 개를 다 행사할 때는 상대방은 해제권으로 먼저 도달됐으니까 해제권을 유효로 하고 이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맞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갑의 귀책 사유로 이행 지체를 이유로 먼저 해제한 을이 먼저 해제를 했어요. 해제한 을이 계약을 존속함을 전제로 다시 이행을 청구했을 때는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두 개의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되죠. 이행을 청구하라고 하면 청구하든지 아니면 해제권을 하든지 해제를 하고 나서 또 이행을 청구하라고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당연한 문장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먼저 해제권을 발동했으니까 상대방도 해제 절차를 따르면 되는 거죠. 해제한 후에 이행을 청구했을 때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소를 제기해서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 제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답니다. 그러면 이미 소를 제기한 순간 계약이 해지가 된 거죠. 나중에 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를 취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그 계약 기간에 약정이 있답니다. 그 기간에 약정이 없답니다. 그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죠. 당사자들은. 토지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전세권은 토지의 전세권은 기간이 없고 10년을 넘지 않으면 되죠. 토지 전세권에서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전세권자,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에 전세권자는 언제 효력이 발생됩니까? 전세권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토지 임대차는요, 별도의 민법상 토지 임대차, 민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상 임대차일 때는 자,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자, 임차인이 해지 통보 또는 임대인도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는. 그래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것은 자, 잠시 기억에 하시면 됩니다. 자, 해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아직 규정에 의해서 해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걸 무슨 무효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협력 의무를 둘 다 동시에 할 의무는 있지 계약 자체를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는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는 서로 간의 협력 의무를 서로 해야 할 의무만 발생하는 거죠. 근데 협력 의무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죠.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를 제기하든지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지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 해서 아직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데 자, 그 순간에 협력 의무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절대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그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자, 협력 의무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아직 허가증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유동적 무효인데 협력 의무 불이행 우위로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 자체에 대해서 절대 해제권 행사할 수 없고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그럼 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을 부당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계약에 대해서는 절대 논하면 안 됩니다.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결과가 나서 행사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동적 무효이다. 협력 의무만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계약이 성립 후에 건물이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로 요 계약 해제권이 발동돼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이 아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계약이 성립된 후 매매 계약 후에 비록 잔금 전에 가압류가 설정됐다든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약 해제 사유가 안 됩니다. 잔금 때 매도인이 다 말소하면 되죠. 잔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변제기까지 기다려줘야지 중간에 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건 계약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매매 계약 후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계약 해제는요. 자, 상대방이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계약서 자체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의 한 5번, 6번 나왔죠. 중개사 시험에. 자, 귀책 사유로 적법하게 한쪽이 계약권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취소 사유로 인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한쪽이 정당하게 해제를 하더라도 다른 쪽은 취소 사유,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착오, 사기, 강박으로 해당이 되면 당연히 취소권 행사합니다.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쪽은 취소 요건이 있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한쪽이 해지하면 한쪽은 취소권이 요건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러면 취소로 받아지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이 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한 사람이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서 취소 사유가 있다면 착오, 사기, 강박의 사유가 있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중도금 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한쪽이 적법하게 해지하면 다른 쪽은 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을이 중도금 지급을 안 했답니다.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답니다. 그러면 을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다로 갑니다. 계약 취소할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중도금 지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요건이 계약서 자체에 착오
차고 사기 강박 요건이 있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해제하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적법하게 한쪽이 일방이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요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당사자가 다수일 때는 조금 전에 했죠. 당사자가 다수일 때는 전원에 대하여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한다. 한 명만 해제권 행사하면 효과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일 때 수인인 경우에 그중 한 명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했답니다. 그러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한 명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한테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 명일 때는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하고, 자,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일 때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됐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른 당사자에게도 해지권이 소멸된다. 그러면 되겠죠. 자, 반드시 해제는 최고하고 나서 해제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 최고는 반드시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최고할 때 기간을 정하죠. 자, 최고는 반드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 최고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최고장 보내는 데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축되면 판사가 국가가 상당한 기간도 늘려서 효력을 발생시켜줄 뿐입니다. 최고장 자체 내용 안에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도 최고장 효력은 인정된다. 자,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자, 계약 해지의 요건인 최고장은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유효입니다. 너무 바로 촉박하게 기간을 정해도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판사가 기간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최고장 자체의 효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기간이 명시될 필요도 없고 반드시 기간이 촉박해도 이것도 무효가 아니고 유효로 됩니다. 기간을 촉박하게 독촉을 하더라도 판사가 국가가 상당한 기간으로 늘려줘서 최고장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시킵니다. 자, 최고장은 반드시 기간이 요하지 않는다. 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서 최고장 보내고 나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의사표시는 명시적, 무시적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성질상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서 그 시에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게 정기행위 위반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행위 위반, 기간 안에 계약이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계약이다 할지라도 그 기간 안에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해제가 달성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죠. 자, A씨로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했던 화환이 결혼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반드시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최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반드시, 자, 정기행위의 위반일 때는 해제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죠. 당연히 해제로 하면 받을 것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의 일반적인 원상회복은 이자를 가산해서 준다. 반드시 이자를 가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도 동시이행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자를 가산해서 원상회복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자,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환할 이익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줘야 됩니다. 이익에 대한 전부를 반환해준다. 내가 가졌던 이익에 대한 전부를 반환해줍니다. 그래서 이자도 가산해서 원상회복한다.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자, 해제는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이다.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반드시 최고장을 보내고 의사표시를 하는 게 원칙인데 최고장 없이도 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최고장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이행불능일 때, 상대방이 나한테 이행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됐을 때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별장을 소실했다든가 귀책 사유로 물건을 훼손했을 때는 이행불능이죠. 또 이중매매로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넘겼을 때도 이행불능이 되겠죠. 자, 그때는 굳이 최고장 없이 바로 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행불능일 때. 또 상대방이 명백한 거절의 표시일 때 다 최고장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현저한 이행의 곤란일 때, 자,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절대 나한테 이행할 수 없는 현저한 객관적인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굳이 최고장 없이 바로 해지하는 거죠. 자, 변제 기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자, 현저한 곤란 또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의 표시는 변제기까지 기다려서 해제 의사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때 즉시 해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거부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명백한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바로 그 즉시 최고장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어느 시점에 파악하냐면 계약 해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해지 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계약 시에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이 불가능한지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할 때는 계약 해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가야 되죠. 그럼 상대방이 약정한 내용을 어겼답니다. 약정 해지에서 특이하게 있던 조건이 성취됐다든가 약정된 내용을 상대방이 어겼을 때는 자, 당연히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의사표시합니다. 약정한 해조건이 발생되더라도 최고 없이 의사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나왔던 정기행위 분리에 자,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 계약이 돼야지만 효과가 발생하는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자, 최고 없이 바로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고 없이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이행 불능일 것, 두 번째,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의 표시가 있을 것, 세 번째, 현저한 곤란이 있을 것. 이 현저한 곤란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은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약정 경우 특이하게 조건이 발생할 것, 약정된 해제권이 발생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기행위 불이행일 것. 자, 이럴 때는 계약을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최고해야만 되는 것이 있죠. 자, 최고해야만 해제 의사표시가 달성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행을 지체했을 때는 최고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민사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었을 때는 대부분 최고장을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속했답니다. 약속이나 또는 약정했는데 지키지 않았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최고장을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자, 상대방이 등기 말소를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기일이 지났답니다. 그러면 최고장을 보내고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답니다. 근데 그 약정을 안 지켰대요. 그러면 최고장을 보내고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했답니다. 근데 그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대요. 이게 도달되기 전에 철회했습니다. 그럼 다시 최고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단순히 지체했을 때, 도 최고장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이행이 가능할 때는 독촉장을 보내주는 게 원칙이죠.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이 약속이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경우, 상대방이 약정이 있으나 기일을 놓쳤다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명확한 거절을 했는데 적법하게 그 명확한 거절 행위를 철회했다든가, 자, 약속을 안 지켰다든가, 이행할 수 있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든가, 이럴 때는 최고장을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최고하고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제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이행 불능, 명백한 거절, 그 다음에 현저한 불능, 그 다음에 약정사항의 효과 발생, 약정사항의 발생, 그 다음에 정기행위 불이행, 이런 단어가 떴을 때만 최고장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상대방이 과실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이나 약속을 안 지켰을 때, 과실이 있을 때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들어옵니다. 자, 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과실이 있을 때 해제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이죠. 자, 근데 상대방의 과실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과 관계없이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게 경제사정 변동으로 하는 차임 변경, 차임 증액이죠. 또는 차임 감액,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